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프로야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두산 베어스가 단 하루 만에 무려 11명의 선수를 내보내 왕조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즌 오프의 방출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두산의 냉혹한 선언이자 KBO 리그 전체를 긴장시키는 초대형 사건입니다. 두산은 오랜 시간 왕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KBO 리그의 전설을 써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실에는 환호 대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감독의 이름조차 발표되기 전인데 구단은 마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려는 듯 단호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팬들은 경악했고 선수단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분,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숙청 명단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선수들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이승진, 조재영, 남호, 박성준, 윤서준, 박민재, 최세창, 강현구, 강동혁, 이민석, 그리고 김민우. 무려 11명. 거의 한 팀이 통째로 갈려나간 셈입니다. 보통 시즌이 끝나면 각 구단이 5명 남짓한 선수를 정리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 두산의 숫자는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구조 조정이 아니라 구단의 뼈대를 새로 세우겠다는 해체급 리빌딩의 신호탄입니다. 놀라운 것은 명단 속 이름들이 단순히 나이 많은 노장이나 부진한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퓨처스리그에서 땀 흘리며 1군을 꿈꾸던 젊은 유망주, 트레이드로 데려온 필승조 자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던 좌완 투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산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붙잡지 않는다. 이건 두산 내부에서도 진짜 리셋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구단 전체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전면 혁신입니다. 이승엽 감독 체제에서 남아있던 그림자, 과거의 낡은 문화, 패배의식까지 모두 도려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두산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냉혹한 선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지만 동시에 어떤 팬들에게는 묘한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과감한 리셋이 두산을 다시 왕좌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잠실의 가을은 원래 뜨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잠실은 유난히 차갑고 그라운드 위엔 함성 대신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산 베어스 구단 사무실엔 전례 없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11명의 선수와 재계약 불가, 단 4글자. 그러나 그 의미는 팀 전체의 지형을 뒤흔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야구계 전체가 술렁였고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인가?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인가? 두산의 결단은 그야말로 왕조 해체에 가까웠습니다. 이승진과 남호, 두 사람의 이름은 특히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승진은 2021년 불펜의 핵심으로서 단 한 해에만 13홀드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당시 그는 팀의 필승조 한 축을 담당하며 위기 때마다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던 믿음의 투수였습니다. 남호 역시 LG 트윈스 시절부터 좌완 유망주로 주목받았고 두산이 직접 트레이드를 감행하며 영입한 기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트레이드 실패를 인정한 것인가? 왜 아직 젊은 선수들을 버리나?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구단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자 자기 혁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잘못된 트레이드까지 포함해 모든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겠다는 극단적이지만 냉철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승엽 체제에서 데려온 선수들이라는 이유로 방출된 이름들은 두산이 이제 감독 중심의 운영에서 프론트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정리가 아니라 구단 철학 자체를 다시 쓰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강동혁의 방출은 전문가들마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68경기, 타율 0.324, OPS 0.888. 이 군리그 상위권의 성적을 남겼던 젊은 내야수였지만 그는 냉정하게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만을 기준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두산은 선수 개인의 실적보다 팀 전체의 체질과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정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의 DNA를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수술입니다. 두산은 한때 화수분 야구라 불리며 유망주 육성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화수분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번 결단은 과거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세우려는 냉혹한 자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산의 리빌딩은 더 이상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 기초를 쌓는 전면 재건축입니다. 두산 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과연 리빌딩인가? 아니면 숙청인가? 이렇게 많은 선수를 내보내면 내년 시즌은 어떻게 버티나? 하지만 두산의 내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셋 중이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 냉정하고 무서운 선언 뒤에는 분명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철학,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두산을 위한 백지의 준비. 그들은 지금 과거의 모든 그림자를 태우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의 첫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다. 두산 베어스의 대규모 방출 사태는 단순한 명단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단의 철학,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냉정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물러나고 아직 새로운 사령탑조차 정해지지 않은 이 시점에 왜 두산은 서둘러 칼을 빼들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새 감독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두산은 조성환 감독 대행을 포함한 복수의 후보군을 두고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프런트는 비밀리에 면접을 진행하며 새로운 리더가 가져올 팀 철학과 조직 장악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감한 시점에 구단이 먼저 11명의 방출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새 감독이 과거의 잔재, 인간관계, 혹은 이승엽 체제의 흔적에 묶이지 않고 자신만의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터준 포석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깊이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두산 프런트는 새 감독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칼을 들었다. 당신은 오로지 새로운 야구만 하면 된다. 만약 이 숙청이 새 감독 부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모든 비난은 그 감독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단이 먼저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새 리더는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산은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사령탑에게 백지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제 새 감독은 과거의 유산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눈으로 선수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배들의 눈치나 내부 파벌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부임하는 순간 잠실의 클럽하우스는 완전히 새 판이 됩니다. 새 감독이 첫날부터 그라운드 위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오직 새로운 얼굴, 새로운 에너지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산이 노린 완벽한 리셋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잔인하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두산은 오랜 세월 쌓여온 왕조의 그림자를 버리고 철저히 프런트 중심의 구조에서 감독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런트의 입김이 강하다는 비판이 따라붙었지만 이제 그 중심축을 리더에게 완전히 넘기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의 리빌딩이 아니라 구단 철학의 혁명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두산은 지금 야구를 새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숙청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구단이 내세운 핵심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1군에서 수차례 기회를 받았음에도 끝내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하지 못한 선수. 둘째, 2군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지만 1군 무대에서는 한계를 드러낸 선수.
그리고 셋째, 이승엽 감독 체제 하에서 영입되거나 중용되었지만 결국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원들은 예외 없이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방출 명단은 단순히 성적 부진이 아니라 팀 내부의 세대 교체와 정체성 재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두산은 과거의 인맥 야구, 관성적 선수 기용, 그리고 조직 내 권력 구도를 철저히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누구를 내보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 전체의 공기를 새로 바꾸고 선수단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구단 내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조정이 아닙니다. 두산의 문화 자체를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은 곧 이번 숙청이 단 한 시즌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 아래 철저히 설계된 시나리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산은 이제 리빌딩이 아니라 혁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곧 발표될 새로운 사령탑이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맞이할 두산은 과거의 그림자가 모두 지워진 완전히 새로운 백지 상태의 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백지 위에 어떤 색으로 새로운 두산을 그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두산의 대수술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11명 방출은 구단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는 시스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냉철하고 철저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여파는 구단 내부를 넘어 KBO 전체로 퍼졌습니다.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산이 드디어 프런트 중심의 틀을 깨고 감독 중심 체제로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의 새 감독은 온전한 권한을 가지고 시즌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프런트의 개입이나 외부 압력 없이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 두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만약 조성환 감독 대행이 정식으로 승격된다면 어떨까요? 그는 내부 인사이기에 자칫 이승엽의 연장선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정리는 그에게도 완벽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모든 부담스러운 인연과 유산이 이미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야구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외부 인사가 새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이 결정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부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내부 파벌과 기존 코칭 스태프의 저항입니다. 두산은 이번 숙청으로 그 모든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즉, 새 감독은 첫날부터 백지 상태의 팀을 손에 줍니다.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철학에 따라 팀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KBO 역사상 그 어떤 구단도 신임 감독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절대적 권한입니다. 두산은 그만큼 모든 것을 새 리더에게 걸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다시 왕자로 돌아가는 것. 두산은 당장의 성적보다 장기적인 완성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한두 시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완벽한 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다. 구단 내부 관계자의 이 말은 두산이 단기 성적보다 미래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숙청 이후 남은 선수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이 시작됩니다. 11명의 공백은 동시에 11개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 군에서 묵묵히 땀 흘리던 젊은 피들에게는 드디어 자신을 증명할 무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리틀 정수빈이라 불리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외야수 박준영은 그 중심에 섰습니다. 빠른 발, 방찬주루, 그리고 적극적인 타격으로 1군 코칭 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은 그는 두산이 꿈꾸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의 스프링 캠프는 과거처럼 베테랑의 이름값이 자동으로 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포지션이 백지 상태로 열려있고 실력과 열정만이 기준이 됩니다. 누구든지 노력과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면 그라운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냉정하지만 동시에 공정합니다. 이제 두산은 진짜 경쟁, 진짜 리빌딩의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마운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강률, 정철원, 홍건희 등 몇몇 필승조 투수들에게만 의존했던 두산의 불펜 운영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구단은 젊고 신선한 어깨를 가진 신예 투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퓨처스리그에서 묵묵히 성장해온 투수들이 하나둘 군 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팬들은 익숙한 얼굴 대신 새로운 이름들과 함께하는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와 패배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없이는 새로운 두산의 미래도 없습니다. 구단은 지금의 고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리빌딩은 단순히 팀을 재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정신의 리빌딩입니다. 이제 두산은 과거의 관성, 실패의 기억, 그리고 타성에 젖은 문화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11명 방출은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엔 젊은 열정이,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두산은 자리를 스스로의 차지할 역사를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잠실의 칼바람은 이제 단순한 해체의 바람이 아니라 부활의 서막이 되고 있습니다.